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 결합 상품 DLF와 환매 중지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안전한 금융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다. 네, 제2의 DLF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서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신상희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를 틀면은 참 많은 분들이 투자 손실을 봤다, 피해를 봤다 좀 많은 토로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슈가 됐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꼽자면은 DLF 사태와 이제 라임 자산운용 이제 환매 중단 사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DLF 사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판매될 때 당시에는 독일이라든지 뭐 미국, 영국의 이제 안전한 이제 금리 상품이다 해서 이제 망할 위험이 없다라고 이제 판매가 되었는데 이제 네. 실제로는 굉장히 경기가 악화되면서 큰 손실을 보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 사무 사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전환 사채처럼 굉장히 유동성이 낮은 환급성이 이제 낮은 자산에 이제 투자했다가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환매 요청을 받으면서 근데 이제 또 경기 악재가 겹치면서 그런 이제 자산을 이제 환매하지 못해 이제 환매 동결을 이제 선택한 그런 사건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점점 내부를 이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좀 더 이제 심각한 이제 그런 내부 통제의 불안정이라든지 뭐 그런 자산 운용상의 한계 같은 게 이제 드러난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큰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DLF부터 짚어볼게요. 파생 결합 상품인데요. 이번에 완전히 정말 원금을 다 잃었다라고 토로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상품인가요? 일단 파생 결합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상품 이 이름 자체를 보시면 파생, 즉 주식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네. 환율이라든지 그런 다른 자산의 그런 수익에 이제 파생해서 그 자산의 이제 수익이 결정되는 이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파생 결합 펀드, DLF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생 결합 증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도 꼽아주셨는데 지금 펀드 규모, 중단된 펀드 규모가 1조 6,700억 원이거든요. 늘어난 상태인데 더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라임 자산운용 자체 이제 발표에 따르면 환매 규모가 더 이상 이제 커질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긴 나왔습니다만은.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환매 중단이 된 크레딧 인슈런스 무역 금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 이제 투자한 자산들을 이제 다른 라임 운용 자산의 기존에 환매 중단되었던 펀드들에게 투자해서 이제 환매 중단 규모가 확대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펀드의 투자 자금을 순환 투자식으로 이제 다른 펀드에 투자했다는 게 이제 더 드러난다면은 환매 중단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임 자산운용 측에서는 이제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네. 말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두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019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발표했을 때 기준과 중점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저희 펀드 판매회사 평가는 이제 펀드 판매회사,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 이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회사들이 이제 펀드를 얼마나 제대로 판매하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펀드를 판매했다. 이 기준은 이제 실제 영업점에서 이제 판매 직원이 펀드를 판매를 하면서 법상의 이제 규정을 얼마나 이제 철저히 잘 준수했는가를 따지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 판매한 펀드들의 수익률, 비용, 그다음에 계열사 의존도,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실제 이제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네. 제대로 이제 규정을 지켰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제일 크게 보고 있고요. 규정을 지킨다고 할 때 이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규정은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재산이라든지 뭐 손실 감내율 정도를 이제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이제 펀드를 추천해주는 부분이 이제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펀드의 명칭이라든지 운용사라든지 투자 위험이라든지 수익률 같이 이제 펀드의 특성을 이제 제대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런 펀드를 설명할 때 단순히 투자 설명서 같은 약관이나 문서를 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네. 투자자의 이해를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는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쪽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펀드도요, 안전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손실이 100%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고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규정을 지켰는지 또 투자 성향을 잘 따라서 권고를 했는지 이 부분을 또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결과는 어땠어요? 2019년 이번 펀드 판매회사 평가의 결과, 시사점까지도 짚어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올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이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총 28곳 이제 판매회사를 평가했는데, 이제 꼴찌인 건 이제 우리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DLF 사태나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논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굉장히 낮은 순위를 차지한 게 이제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판매의 이제 시사점을 짚어보자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판매 직원들의 그 펀드를 팔 때 그 투자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수준이 대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지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늘어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좀 고질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은행이 증권사에 비해서 굉장히 또 그 점수가 낮게 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20점 가까이 더 낮은 점수를 이제 받았다라는 점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판매 회사들이 이제 판매한 펀드의 수익률이 사실상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한 수준이었다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를 투자하실 때 이제 가장 이제 목표로 하시는 거는 뭐 예금보다 이제 높은 수익률, 그리고 이제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의도를 하시고 대부분 이제 펀드를 투자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펀드 판매사들이 이제 판매한 펀드의 수익률을 봤더니 대부분 그냥 시장 수준에 불과해서 사실상 뭐 ETF에 그냥 여러분들 직접 투자하는 것과는 더 나을 바 없는 그런 성과를 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1위의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이었고요. 가장 낮은 등급인 28위에는 이제 우리은행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라고도 짚어주셨어요. 그럼 안전한 금융투자를 위해서 소비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그 DLF나 뭐 라임자산운용 사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회사들의 이제 방만한 태도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투자자도 투자자 본인의 입장에서 나름의 이제 자구책을 찾는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먼저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는 투자가 이제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저비용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제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실 때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먼저 명심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 직원이 이건 100%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안전하다 하다고 이제 하면 좀 이제 투자자 여러분도 한번 이게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좀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새로 나온 좀 복잡한 상품에 너무 끌리시지 마시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새로운 상품들은 그 상품 자체에 이제 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결함이 있을 때 그게 잘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판매하는 직원분들도 사실 이 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을 투자하실 때 과거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또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일 뿐 미래의 수익률을 절대로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바뀔 경우에 얼마든지 수익률은 다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투자했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또 투자를 하셔야겠고, 또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제 저희 재단의 펀드 판매회사 평가처럼 이 금융회사를 좀 비교 평가하는 자료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 판매사라고 해서 100% 펀드를 잘 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 낮은 순위를 유지하는 그런 판매사들은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매회사 평가에서 가장 낮은 그 순위를 받은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금투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해서 나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피하셨어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손실을 예방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좀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되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희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